자, 이번에는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이 징계에 대한 법원의 중지 결정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여당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을 다룬 기사입니다. 보겠습니다. 여당 일각, 윤석열 탄핵해야 된다. 이런 주장 나오지만 정치적 역풍 우려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내에서는 신중한 목소리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김두관, 황운하 등 탄핵 주장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정직 2개월. 일단 이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 결정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는 파면 사유가 안 된다. 탄핵은 사실 파면이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가능성이 커 신중하다. 뭐 이렇게 설명이 좀 돼 있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윤석열 순교자 만들어줄 것이다. 여당 내부에서도 탄핵 회의론. 그러니까 이거 괜히 해봐야 이거 엉뚱하게 이게 파장이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헌재에서 탄핵안 인용하겠나? 윤 공격보다 검찰개혁에 집중하는 게 나았다. 뭐 여당 내에서 이런 또 기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에 한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야당의 또 반응도 좀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직무 복귀와 관련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에 유념하여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탄핵론까지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술 취한 망나니가 칼을 휘두르듯이 의석수에 취하거나 권력의 힘에 취한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다수 의석의 힘만 믿고 윤석열 탄핵 소추를 시도한다면 거대한 국민적 분노와 역사적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앞선 영상은 저 청와대 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입장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추가 좀 설명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김종욱 교수님. 네. 윤석열 총장 탄핵하자 이런 주장까지 나왔어요. 이 배경은 뭘까요? 아마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아주 이것 관련된 논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수의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소수의 입장 속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국회에서 탄핵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내부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저희 검찰 조직 스스로를 유지하기 위해서 검찰 개혁을 방해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검찰 권한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도 개혁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특수부 검사들, 그러니까 오랫동안 저희 검찰의 특권들을 향해왔던 특수부 검사들의 상징인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번에 그 법원에서는 인용이 됐기 때문에 검찰총장한테 복귀했는데 예. 이 관련해서 마지막 남은 게 이제 국회에서 3분의 1 이상의 국회의원이 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을 하게 되면 예. 탄핵이 되니까 그 방법을 통해서 소위 특수부 검사 중심의 검찰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몰아내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민주당에서 확보한 의석수라면 가능하잖아요.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내부에서 나오는 게 소위 지금 상황에서 이 자체가 헌재에서 인용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회의적인 생각들이 많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 대통령의 생각과도 다른 거예요. 대통령은 소위 법원의 판정을 존중한다. 삼권분리 원칙에 따라서 존중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어떤 국민에게 혼란을 준 부분에 대해서 사과한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었거든요. 예. 이제는 좀 더 제도 개혁에 좀 더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인적인 측면보다는 제도 개혁에 방점을 맞춘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생각과 어긋나게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건 제가 볼 때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소위
어떤 개인 정치인들이 자기의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면서 소위 친문 핵심 지지층의 정서를 부추기는 형태들이 되게 많은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라도 대통령이 분명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를 했고 당 내부의 다수 같은 경우도 탄핵 방식으로는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 제도 개혁을 통해서 이 문제를 검찰개혁을 밀고 나간다는 생각들이 상당히 내부에 공유된 공감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자중할 필요가 있다 이분들이. 왜냐하면 주로 계속 이 말씀을 해오신 분들이 이 말씀에서 해오고 계세요. 하지만 그런 말씀을 해오신 분들의 방식대로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예. 국정운영 지지율이 떨어지고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제가 볼 때는 그런 발언들을 자제하고 국민이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또 그렇지 않게 된다면 자기들의 정치적인 유불리를 위해서 예. 친문 지지층들의 정서를 부추긴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저는 그런 정치는 지금에 있는 국민 여론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선 한국일보 기사 다시 보겠습니다. 최영철 편집위원께서는요, 이 대목 좀 행간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입니다. 정치적 역풍 우려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치적 역풍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처음에 청와대나 여당에서 생각하기에 10번 찍어 뭐 안 넘어가는 나무 어디 있어? 뭐 예. 몇 번 찍으면 다 넘어가지. 아. 그래서 결국 뭐 감찰도 하고 징계도 하고 이랬더니 예. 결국 넘어갈 줄 알았죠. 그런데 결국 이 윤석열 총장은 안 넘어가더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략을 바꾼 거죠. 아, 그러면 못 올라갈 나무는 일단 쳐다보지 말고 예. 다른 나무 한번 찍어보자. 이렇게 윤석열을 일단 포기하고 예. 다른 구조로 이제 옮겨간 거죠. 사람은 됐고. 왜냐하면 이 윤석열 총장을 결국에는 정부 여당이 속아내지 못한 것은 사람이 미워서 윤 총장을 공격한 거지 않습니까? 검찰 개혁이라는 대의 명분보다는 사람에 대한 악감정이 앞섰다는 것이죠.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 분이 있던데요. 뭐 그렇지만 예. 결과론적으로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아. 사람이 미워서 정권에 대항을 하니까 정권하고 자꾸 다른 엇기려고 하니까 사람이 미워졌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검찰개혁이라는 명분만 붙여서 윤 총장을 몰아내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이 결국에는 안 됐던 것이죠. 아.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정치적 역풍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고 하지만 검찰이 계속 정권에 대해서 부담이 되니 다른 방법으로 검찰에 대해서 어쨌든 손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여당의 판단이니 예. 이제 검찰은 기소권만 갖고 수사권은 가져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이제 던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정부가 먼저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경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사권을 많이 주자는 것이죠. 예. 경찰이 이제 내년 1월부터는 불기소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종결권을 갖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도 정부가 큰 것을 이뤄놨는데 예. 또다시 수사권과 기소권을 손댄다는 것은 이것은 국민의 행복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라인펀드나 옵티머스 펀드나 얼마나 거대한 금융사건이 많았습니까? 예. 이거 지금 경찰에 맡겨서 수사할 수 있습니까?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사기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큰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행복권을 위해서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를 위해서는 검찰의 수사권을 지금 뺏는다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저는 여러 가지 여당이 질서 있는 검찰 개혁을 한다면 이러한 말을 내뱉기보다는 국민을 생각한다면 예. 검찰에 대해서 수사권을 지금 많은 것을 뺏기보다는 검찰에 대해서 균형 있는 수사권을 주되 경찰과 어떻게 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형사소송법이 바뀌니 균형 있는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맞지 지금처럼 완력으로 밀어붙인다는 것은 예. 국민에게 별로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을 바라보는 여당 내 시각 그리고 복잡한 시각이죠. 한쪽에서는 탄핵 얘기, 한쪽에서는 그 역풍만 부는데 왜 그런 소리 하세요? 또 이런 반응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 이렇게 소개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윤, 내년 7월 임기 때까지 물러날 생각 없다. 자진 사퇴에 선을 그었다. 주변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알려졌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탄핵 얘기를 하고 뭐 이런 겁니다, 지금. 법원 결정 뒤 주변에 여러 차례 내비쳤다. 윤, 물러나고 싶어도 못 물러날 상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연휴, 사흘 연휴 중에서 이틀 출근을 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결제도 하고 했다. 이런 얘기가 좀 실려 있습니다. 내년 시행되는 수사권 조정 대비 지시도 했다. 뭐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수사권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수사권 얘기요. 방금 최영철 편집위원도 설명하셨는데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여당 수사권, 기소권 분리 이것이 검찰개혁 시즌2다. 추진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부패 그리고 선거 관련된 내용 등 6개 분야 수사권 이것도 아예 박탈한다. 지금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관련 법들이 통과가 돼서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 내용은 검찰에서는 6개 분야만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마저도 다 박탈하겠다. 아예 수사권 자체를 없애겠다라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수사권 조정 아직 시행도 안 했는데 감정적 대응으로 비칠 수도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내용과 관련된 여당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멈추는 순간 검찰개혁은 실패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멈추지 않습니다. 기존 권력기구 개혁 TF를 당내 검찰개혁 특위로 전환시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포함한 검찰개혁 시즌2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 역시 조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도록 더 완전한 검찰개혁 완수에 사력을 다할 것입니다. 자, 그동안 여권에서 검찰개혁과 관련돼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을 뭐라 그럴까요? 뭐 축치자 그럴까요? 몰아내는 걸까요? 아무튼 내보내는 게 있는데 지금 안 되잖아요. 이건 안 됐어요. 그리고요,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부만 남기고 경찰로 다 수사권을 옮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수처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진통이긴 하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가닥이 있었는데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이번엔 여당이요. 검찰로부터 수사권 자체를 아예 다 박탈하는 내용을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윤기찬 변호사. 수사권 어떻게 보면 완전 박탈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소권만 남기는 거잖아요. 그럼 검찰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한 것도 안 맞죠. 6개 범죄를 검찰이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예. 그 6개 범죄의 범위에 대해서 이미 검사 수사 범위 범죄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서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서 이미 다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시작하기 전에 어떤 특정한 사건 없이 사태 없이 또 바로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취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인지 예. 아니면 검찰 내에서 수사하는 부서와 기소하는 부서를 분리하자는 것인지 아직까지 명확한 여당의 입장은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다소 조금 특정 집단을 위한 그 제도개혁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공수처 같은 경우에도 애당초에 야당이 비트권을 보장해 줬다가 시행도 하기 전에 다시 특정한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비트권을 박탈하는 또 법을 개정을 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민적 공감대 없이 국민이 뭘 바라는지에 대한 사전 조사 없이 바로 특정 사건이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이 다시 받아들여지지 않자 다시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국가를 위한 개혁보다는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위한 개혁으로 뿐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특히나 공수처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구를 탄생시켜 놓고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또 일부는 같이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개혁의 명분이 일단 안 서는 것이고요. 결국은 검찰의 수사 방향에 따라서 제도개혁의 방향이 바뀐다는 것은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여를 향하든 야를 향하든 어느 방향인지에 따라서 검찰의 수사권을 뺐든 넣든 이런 제도개혁 방향은 저는 사실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뿐더러 이거 하지 말아야 될 제도개혁입니다. 자, 윤경호 의원님. 그러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한 분리인지 아니면 수사권 자체에 완전 박탈인지 아직까지 명확한 모습은 없습니다. 뭔가 지금보다 더 나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6개 분야의 수사권을 검찰에 갖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뭔가 더 손질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궁극적으로 저 방향으로 가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윤기찬 변호사 설명하셨으니까 지금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게 시행이 되는 상황에서는 되지 않아요.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 저렇게 가겠다는 건데 그거는 자 일제 시대 이후로 우리 대한민국의 검찰이라는 제도가 도입된 이래 검찰의 기소 독점
바로 이제 이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 검찰이 기소를 독점하는 것뿐만 아니라 방대한 수사 인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검찰은 경찰이 입건을 해서 송치를 한 사건 이외에 고소 고발 사건도 할 수 있죠. 거기다가 어느 시절부터 만들었지 않습니까? 검찰의 범죄정보기획관실이라는 정보를 자체 예. 취득할 수 있는 기구까지 만들어서 예. 수사, 기소, 정보까지 다 독점을 했어요. 자, 이러다 보니 검찰이라는 조직이 이제 방대해졌다는 거고, 지금은 이 검찰이라는 조직을 견제할 다른 조직이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수사를 독점했던, 기소를 독점했던 데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최근에 저는 딱 검찰과 경찰이 양쪽 다 할 말이 없는 사건 하나씩 맞닥뜨렸다고 봅니다. 검사들 술접대 받았잖아요. 예. 그 검사들에 대해서 2달, 3달 동안 질질 시간 끌다가 결국 발표했는데 예. 96만 원어치밖에 안 먹었으니까 기소 안 한다. 이게 대표적으로 검찰에게 기소를 독점하게 했더니 예. 자기 식구에 대해서는 이렇게 덮어버리는 게 나왔죠.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 지금 줬습니다. 예. 그 이전의 사건이지만 이용구라는 법무부의 법무실장을 거친 차관. 예. 지금은 현직 차관이 됐죠. 예. 그 당시는 차관이 아니었어요. 예. 아마 짐작컨대 지금의 정황으로는 잘 나가는 분으로 보이는 이분을 경찰이 과하게 봐준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사를 아예 종결해버렸어요. 이 사건을 놓고 보면 경찰이라는 지금의 조직에 수사 종결권까지 부여를 하면 얼마나 많은 사건이 덮여버리겠느냐 이런 우려를 줬지 않습니까? 예. 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경찰은 또 수사권까지 몽땅 가져갔잖아요. 심지어는 대공수사권까지 가져간단 예. 말이죠. 경찰의 이 거대한 권력, 그다음에 검찰의 여전한 기소 독점, 이걸 깨자는 게 이번에 공수처를 그래도 만들어 보자는 예. 거였고 경찰 역시 앞으로도 저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 분리를 해야죠. 이를테면 미국처럼 FBI 같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사를 전담하는 기구. 예. 그러나 이거 역시 관리 감독은 다른 부처에서 하는 이런 식의 견제 균형이 저는 절대로 필요하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태에서 갑자기 절로 건너뛰려는 게 아니라 예. 단계를 그래도 밟아 나가자. 그러려면 우리의 형사법 체계도 바꿔야 될 것 같고 당연히 지금의 형사소송법으로는 맞지 않으니까 길게 가자는 걸로 저는 그냥 이해를 했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 일각에선 그래요. 지금 뭐 법을 뭐 바꿔놓고 이제 조정이 돼서 이게 아직 시행이 안 된 상태에서 다음번 얘기를 하니까 이게 좀 뭔가 빠른 거 아니냐. 그리고 여기 보면 감정적 대응 아닙니까? 뭐 이렇게 또 적혀 있습니다.